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윤지섭 부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쉐어포인트를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요. 오늘 저랑 한 40분 동안 그 쉐어포인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같이 공감해 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쉐어포인트 앞으로 쉐어포인트의 방향성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협업이라든가 혁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그 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짧은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협업을 잘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비디오를 간략하게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신 내용은 그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이제 연구 개발 중인 거고요. 보시면 이제 그 어린아이 둘이서 이제 서로 같은 공간에 있지 않지만 그 같이 그야말로 잘 놉니다. 그 협업이라는 게 이제 그 시작점이 어디냐? 어려서도 혼자 노는 거 되게 심심하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뭐 게임기도 많고 뭐 텔레비전도 굉장히 많아서 그 혼자 놀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같이 노는 게 더 즐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같이 놀아줘 하고 쫓아다니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이 요즘 이제 학원이다 뭐 이렇게 막 쫓아다니는데 이런 테크놀로지가 이제 좀 상용화되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그림도 같이 그리고 또 그 대화하면서 즐겁게 이제 같이 놀 수 있는 환경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보시게 되면 이제 디지털 콘텐츠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 있는 사물을 이렇게 보고 공유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직은 기술이 저런 것들을 아예 물리적으로 전송하는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까지는 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뭐 잡지를 같이 보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일루미쉐어라고 해서 이런 프로젝트 이름을 가지고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게임, 업무 이런 데서 이 일루미쉐어가 앞으로 뭐 언젠가는 상용화돼서 사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같이 노는 것도 협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어렸을 때는 같이 노는 게 협업이죠. 그 이제 실제 업무에서는 어떻게 일을 잘 할 것인가. 그리고 두 어린이가 노는 데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그 혁신 기술 중에 하나인 일루미쉐어라는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서 두 어린이가 더 잘 놀 수 있게 됐다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사실은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지금 이미 계속 해 오시던 일들이죠. 거기에 아주 작은 요소들이 하나하나 더해져서 그게 혁신이 될 수도 있고 그 결과가 좋은 어떤 결과물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은 그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제가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쉐어포인트 기능 하나하나를 나열하거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기보다는 쉐어포인트가 달라졌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면서 그러면 왜 업무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달라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바뀌어진 업무 환경에서 기업이 챙겨야 될 거는 어떤 것들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살짝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쉐어포인트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쉐어포인트 2010을 아시는 분 한번 잠깐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데요. 그러면 이 장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제 이거 피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쉐어포인트를 소개할 때면 2007 때도 그랬고 2010 때도 그랬고 저 피자판 같은 게 하나 먼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쉐어포인트는 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기능에 대한 설명이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건 쉐어포인트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고요. 그 무엇은 당연히 기업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호텔에 가면 이런 복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손님? 이라고 있듯이
쉐어포인트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피스 2010을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슈퍼맨은 아닙니다. 슈퍼맨은 아니지만 가슴에 쉐어포인트 S자를 새기고 그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쉐어포인트 2010을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무 환경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무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 다음에 보시게 될 장편은 오늘 키노트에서 보셨을 수도 있고 다른 세션에 가시면 계속 보시게 될 장표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은 다양한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은 갖고 계실 거고요. 또 업무용이든 개인적으로든 랩탑을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몇몇 분들 패드류나 이런 태블릿 같은 것들을 갖고 오셔서 지금 동영상으로 찍으시는 분도 계시고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환경에 지금 처해져 있다는 것이고요. 스마트폰 사용자 같은 경우에 2016년까지 약 10억 명 정도가 될 거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소셜이라고 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물론 소셜 SNS 이런 것들은 그럼 페이스북, 트위터 이렇게 개인적인 인맥을 만드는 용도로만 활용될 것인가? 또 SNS의 뭐 문제점, 폐해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소셜이라고 하는 것이 의사소통을 굉장히 빠르게 해주고 정보 전달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정보 전달력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어떤 안 좋은 점도 생기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그럼 엔터프라이즈에서 어떻게 수용해서 갈 것인가 라는 것들이 하나의 고민거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화두가 클라우드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기업의 약 50% 정도는 직감적으로 클라우드를 이미 경험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 유저들도 클라우드를 이제 사용하고 계시죠. 굳이 뭐 몇몇 통신사나 몇몇 디바이스 회사에서 클라우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서비스하는 것을 차지하고라도 뭐 간단하게 온라인 사이트에다가 필요한 정보들을 올리는 것 자체에 전부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클라우드는 꼭 퍼블릭 클라우드만을 한정지어서 얘기할 건 아니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경험들도 이미 일부 기업에서는 진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모바일 디바이스가 다양해지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고민거리는 뭐가 있을까요? 사용자 경험이 일단 다양해져야 되겠죠. 예. 사용자 경험이 다양해지면 쓰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같은 사용자 경험을 가지고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에 대한 부분. 웹에서 그 다음에 폰, 태블릿, PC, 그 다음에 PC에 있는 폴더들 하나의 컨텐츠를 내가 어떠한 디바이스로 접속을 하든지 간에 접속할 수 있는 그리고 얻어낼 수 있는 환경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저희 회사도 뭐 스카이 드라이브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무슨 드라이브라고 해서 또는 무슨 클라우드라고 해서 이런 컨텐츠를 공유하고 동기화하는 솔루션들을 이미 많이 경험을 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소셜에 대한 얘기 또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 소셜에 있어서 기업이 소셜을 도입하는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컨슈머하고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제품의 광고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엔터프라이즈 내부에서 협업이라든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왜 그런 것들이 협업과 혁신에 도움이 되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보의 공유 속도라든가 전파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본적인 뭐 마이크로 블로깅이라든가 또는 묻고 답하기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그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고 전파하는 기능들을 제공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사내에서 누군가 그 자기의 재능을 많이 기부해서 지식을 전파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형태든 간에 그 사람을 인지해주고 또 독려해주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평판 관리도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에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안 이슈, 네트워크 속도 이슈, 뭐 여러 가지 걸림들이 많고 그것 때문에 기업의 IT 담당자들은 골머리를 썩고 계시죠. 그래서 전체 모두를 다 클라우드로 가거나 하는 것들을 쉽게 의사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온프로미스로, 그러니까 설치형으로 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서비스와 그 다음에 클라우드로 올려도 좋을 만한 서비스들이 공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 컨텐츠라든가 그 정보들을 어떻게 잘 어우러져서 사용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클라우드 앱이라고 해서 좀 더 이식성이 좋은 어플리케이션들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스마트폰 갖고 계신데요. 거기에 어떤 분은 iOS 쓰실 거고요. 어떤 분은 안드로이드, 또 어떤 분은 윈도우즈 폰을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보시게 되면 어떤 OS의 버전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 차기 버전은 다 수용을 해서 동작하도록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금방 다른 플랫폼에서도 동작할 수 있도록 개발이 쉽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플랫폼에 대한 문제점들은 과거의 PC 시대에도 좀 있었지만 지금 현재의 흔히 앱이라고 얘기하는 형태의 어플리케이션들은 그거에 대한 이식성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은 클라우드라는 게 결국엔 무엇입니까?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 규격화되어 있는 표준에 맞춰서 개발을 하고 그것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이죠. 대신 좋은 점은 이식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플랫폼을 변경할 때 옮겨가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겁니다. 예, 이러한 것들에 대한 플랫폼에서 그 이식성을 담보한 어떤 개발 플랫폼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환경이 변화해서 여러 가지 숙제를 안게 되셨는데 사실은 그러한 숙제들, 앞에서 말씀드린 기술들 이런 거를 가지고 결국엔 기업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특히 공동작업이라든가 협업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기업에서 이제 공동작업이라든가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은 첫째, 공유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뭐 거기에는 컨텐츠 공유도 있을 거고요, 아이디어 공유도 있을 거고요, 뭐 회사의 비전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공유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구성이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종류의 정보 자산들, 예전에는 관리돼야 될 정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뭐 물리적으로는 하드웨어 PC나 또는 그 IT 디바이스들이죠.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주로 문서를 관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리돼야 될 정보 자산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문서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메일 주고받은 메시지들, 그 다음에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대화한 내용들, 사람에 대한 프로필, 관리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신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구성할 것이냐. 세 번째는 그렇게 굉장히 많은 정보 자산들을 어떻게 쉽게 탐색해서 내게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냐. 디지털 정보들은 굉장히 많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빨리 탐색하게 할 것이냐라는 게 그 숙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들, 공유를 쉽게 해주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정보들이 하나에 통해서 관리되고 또 조회가 쉽게 되는 이러한 환경들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들이 그 정보 보안에 관련된 얘기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컨텐츠에 대한 법적 증거 능력들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뭐 규정 준수 이런 것들에 관련된 얘기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한 가지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라는 측면에서 왜 공유를 해야 되느냐? 이제까지 협업 시스템 하면 대부분 컨텐츠, 주로 문서를 공유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문서 공유하면 좋겠죠. 예, 남이 어떤 문서를 만들어 놨으면 다시 그걸 재작업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문서들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주목한 것이 아이디어에 대한 공유였습니다. 그 아이디어에 대한 공유를 하기 위해서 마치 그 온라인 서비스에서 하는 지식인 서비스 같은 것들을 사내에 도입해서 그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스템들을 사용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비전에 대한 공유입니다. 사실 비전에 대한 공유 좀 막연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 자사 포탈 같은 걸 구현을 하시면 그 첫 페이지에 그 뭐 회장님 지시사항 또는 뭐 경영 비전 해가지고 뭐 또는 신년사 해가지고 이렇게 앞에 피처드 컨텐츠라고 하는 것들을 내세우게 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는 회장님의 지시사항뿐만 아니라 또 여러 임원분들의 갖고 있는 생각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작년에 SNS에 대해서 도입이 막 열풍처럼 일어나서 검토를 했을 때 그동안 목적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탑의 의지, 탑의 리더십의 어떤 생각들을 밑에 직원들까지 다 알게 하자. 왜냐? 그래야 어떤 지시사항이 내려갔을 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한 그 비전 제시나 어떤 방향성 제시 없이 업무만 그냥 내려간다고 했을 때는 그 만들어지는 실제 결과물이 실제 생각과 회사의 방향성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맞춰 나가서 그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그 소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비전을 빠르게 전파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성입니다. 구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관리라고 다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영어로는 오가나이즈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 문서 관리를 위해서 이제 문서 관리 시스템들을 이제 도입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관리할 게 굉장히 많으시죠. 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히 정보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문서를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셔야죠. 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미팅을 어레인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업무들을 또 수행하기 위해서 그냥 되는 대로 일하시는 게 아니시죠. 그 업무를 또 관리합니다. 스케줄표에다 등록을 해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이걸 누구한테 피드백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이 구성에 관련된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특히 과거에는 혼자서 일하는 일들이 더 많으셨다면 점점 여러 사람이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 일이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공동으로 산출물을 만들어내야 되고 단 한 사람, 두 사람만 공동 작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의 미팅 일정 맞춰야죠. 그 다음에 스케줄 맞춰야죠. 또 보고할 때 검토하는 작업들도 같이 해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그래서 문서 관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 관리라든가 또는 팀 일정 공유, 뭐 태스크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들어가서 기업이 이제 소셜이라는 것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인맥 관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인맥 관리라고 하니까는 좀 안 좋은 어감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은 인맥 관리 굉장히 좋죠. 그 한국뿐만이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얼굴도 한 번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무언가 새로운 정보를 요청하기보다는 그래도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밥이라도 한번 먹은 사람한테 뭐 좀 이거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 훨씬 좋은 피드백이 오고 더 빨리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뭐 어떠실지 모르시겠지만 요즘은 다 정보기기를 사용하시죠. 스마트폰도 사용하십니다. 근데 스마트폰 초창기에 나왔을 때 반응이 어땠었냐면 스마트폰은 스마트한 사람이 쓰는 기기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쓰기가 어려워서 그 별도 과외 받아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어린 친구들은 잘 썼었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회사 내에서 내가 스마트폰을 잘 쓰기 위해서 도와줄 사람들을 찾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인맥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다음은 이제 탐색과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탐색은 단순히 정보 검색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찾아야 될 게 문서도 있고요. 전문가들, 그러니까 사람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장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결과도 받아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기업 내에서 통합 검색 같은 거 쓰시면 결과물에 만족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고객분들 만나시면 네이버처럼 해주세요, 구글처럼 해주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 네이버나 구글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검색하는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에 많이 접근하고 어떤 컨텐츠를 선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다 됐기 때문입니다. 즉 사용자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컨텐츠를 비교 분석해서 어떤 컨텐츠를 어떤 시점에 누가 좋아한다라는 것을 이미 분석하고 있다는 거죠. 기업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업에 있는 정보들에서 임원분들이 접근하는 정보와 그 다음에 관리자분들이 접근하는 정보, 그 다음에 신입사원분들이 접근하는 정보들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부서별로 또 접근하는 정보들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들은 굉장히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를 입력하더라도 또는 똑같은 부분을 클릭을 하더라도 서로 다른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네이버처럼 또는 구글처럼 검색 결과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어떤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이라든가 그 시장을 바라보는 통찰력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주로 임원분들을 위해서 대시보드라는 이름으로 BI 프로젝트들을 했습니다. 흔히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매출 정보 또는 뭐 현황 정보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결과물들을 멋지게 그래프로 차트로 이렇게 변환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원분들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받으시게 되는 거죠. 왜냐? 그분들은 정제된 정보를 딱 보고 그 통찰력만 딱 생겨가지고 필요한 정보만 얻어가시지만 밑에 직원들은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분석 데이터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살펴봐야지만 해당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굉장히 간단한 어떤 기술들, 하다못해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엑셀 정도만 사용을 하시더라도 기본적인 시장 정보, 현황 정보들을 얻어내실 수가 있겠고요. 많은 기업들이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일반 기업, 일반 사원들도 그런 정보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좀 이미 이제는 조금 지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폰의 특허와 관련돼서 이제 국내 대기업과 그 미국의 큰 기업이 이제 특허 소송을 계속 하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뭐 어디서는 누가 이기고 어디서는 누가 이기고 뭐 이런 식으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소송 과정에서도 보게 되면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법적 증거는 계속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거 능력이. 사실은 디지털 컨텐츠라는 게 위변조가 쉽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면 위변조가 쉽죠. 예.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만들어져 있고 그러한 디지털 정보들을 법적 증거물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들을 보통 이디스커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것들이 꼭 어떤 소송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컨대 어떤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 그 특허와 관련된 연구 노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법적 증거물화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내부 감사를 위해서 어떤 정보들을 검토해야 되는 것들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유가 쉬워지고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한 접근이 편해지면서 또 유출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실수로 유출하거나 또는 뭐 때로는 의도적으로 유출한 경우도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사후 통제를 기업이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증거물화하기 위해서 정보들을 골라내야 되는데요. 이 정보들을 골라내는 작업들이 굉장히 큰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전산 메일 박스를 뒤져가지고 어떤 정보를 하나 찾아낸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는 별도의 어떤 창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컨텐츠를 관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어떤 별도의 창고를 만들거나 공간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시는 게 아니라 기존의 업무 시스템에다가 실제로 어떤 질의문을 던져가지고 관련된 정보들을 뽑아내는 그런 검색 작업만으로도 이 디스커버리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게 왜 중요할까? 뭐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왜 검색으로 하면 좋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그 법적 증거물들이 법률사무소로 가게 되면 그분들이 그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걸로 돈을 받으시거든요. 근데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다 보낸다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정보를 보내게 되면 비용이 올라가거나 혹은 회사의 기밀이 잘못 유출될 수 있는 소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앞에서 클라우드 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떤 다양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들이 이제는 마치 스마트폰에서 필요한 것만 다운받아서 쓰듯이 이제 기업 환경, 업무 환경 안에서도 필요한 앱만 받아서 이제 사용하시게 되는 환경으로 변경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 있어서 어떤 서비스는 저한테 권한이 없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서비스는 권한이 있지만 이것을 남용하면 안 되는 서비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 마치 그 마켓플레이스에서 앱들을 관리하듯이 기업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까지 이제 그 기업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그 이제부터는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쉐어포인트 2013이 어떠한 기능들을 가지고 이런 뭐 공유라든가 또는 탐색, 구성 이런 것들을 그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지 시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그 동영상은 그 화면을 꾸미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먼저 왼쪽 메뉴를 한번 조정을 해볼 텐데요. 그냥 일반적인 간단한 형태의 팀 사이트를 보고 계시고요. 거기에서 이제 왼쪽 메뉴를 한번 수정을 하겠습니다. 에디트 링크라는 굉장히 편한 메뉴가 생겼고 누르면 바로 이런 카테고리 정보들을 바로 인라인으로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서 저장을 하면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카테고리들은 여기서 손쉽게 움직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메뉴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 페이지의 어떤 테마를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 체인지 룩이라고 하는 그 메뉴를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템플릿이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오렌지 색깔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바닥이 좀 그 무늬가 밋밋하니까 배경 화면을 깔아보겠는데요. 그냥 문서에서 이미지 파일을 하나 가져다가 드래그 앤 드롭으로 얹게 되면 그 배경 화면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업로드하는 동안에 잠깐 뭐 기타 색깔이라든가 또는 폰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손쉽게 변경하실 수 있는 내용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기능 자체도 그 기존 버전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진 기능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좀 예쁘게 만들 수 있어야 사용을 하시겠죠. 그다음에 이런 그 페이지 자체가 3개의 웹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웹 파트를 수정하기 위한 것도 에디트라는 버튼을 통해 가지고 그 페이지 내에서 손쉽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그 웹 파트를 선택적으로 해서 수정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컨텐츠에다 집중을 하시려면 이렇게 쉽게 토글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원하시는 형태의 그 뷰만 바라보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묻고 답하기 기능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묻고 답하기 기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사람에게 어떤 답글, 그다음에 그 답글을 그 채택 답변으로 선택할 거냐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이 되겠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예. 예, 이 묻고 답하기 기능은 흔히 말하는 온라인에서의 그 지식인 서비스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식인 서비스에서 어떤 주제를 등록을 하고 거기에 이제 댓글들을 다시게 되죠. 그 댓글들을 달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답변이 있다면 선택을 해서 채택 답변으로 이렇게 베스트 리플라이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 이렇게 많이 보셨죠. 이런 화면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커뮤니티 활동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베스트 답변을 선택했던 조예민 씨가
탑 컨트리뷰터, 그러니까 활동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평판 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포스트를 하나 올리면 얼마, 그 다음에 댓글을 올리면 얼마, 그 다음에 거기서 채택이 되면 몇 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레벨을 매겨서 이 사람의 랭킹을 뭘로 줄 것인가, 뭐 레벨 1, 2, 3, 4 이렇게 재미없게 할 수도 있겠고요. 뭐 신화, 뭐 평민, 신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한글 입력이 조금 천천히 되고 있는데요. 예, 데모 동영상이라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독수리 타법이라 좀 늦게 쳐서 그런 겁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레벨을 결정하게 되면 이제 실제 그 결과에서 보시게 되는데요. 예, 아까는 이제 그래프 형태로 나왔던 것들이 이렇게 신화, 평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작업 관리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작업은 어떤 큰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속의 제 일상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타임라인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특정 업무에 대해서 속성을 수정하거나 또는 워크플로우를 태우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터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서 필요한 위치로 조정하실 수도 있겠고요. 지금 이제 이 발표 준비를 하느라고 제가 일도 많이 하고 또 발표 준비를 하느라고 힘들어서 휴가를 좀 계획을 하고 있고 휴가 또한 굉장히 중요한 태스크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하나 기록을 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휴가를 좀 가볼까 합니다. 이렇게 태스크를 하나 등록을 하시고요. 이 등록된 태스크를 다시 이 타임라인에다가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에 같이 공유가 되면 다른 일정들과 어떻게 다른지 또 마일스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손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태스크들은 다양한 뷰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태스크를 보는데 가장 선호하시는 뷰 중에 하나는 간트 차트 뷰입니다. 보통 이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젝트 프로페셔널 같은 것들을 이용하시면 프로젝트를 이런 식으로 간트 차트로 보실 수 있게 되겠는데요. 일반 목록형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간트 차트 형태로 해서 그 필요한 그 태스크들에 대한 공정률이라든가 또는 듀 데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로 블로깅 기능이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발표를 끝내고 휴가를 다녀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블로깅에다가 휴가를 다녀왔다라고 기록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게시를 하고 나서 보니까 사진을 안 올려서 사진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쉐어포인트가 제공하는 마이크로 블로깅 기능은 일반적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일이라든가 또는 비디오라든가에 대한 링크도 거실 수가 있고 이렇게 그림을 선택해서 업로드를 해서 이미지 자체를 포스트에다가 올리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기본적으로 이런 그 마이크로 블로깅 기능에 있는 좋아요 기능이라든가 또는 뭐 레이팅 기능 이런 것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게시가 되면 이렇게 좋아요 하나 꾹 눌러주고 그러면 이제 스마일 표시도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이런 그 소셜 피드에 대한 것들을 팔로잉 하는 것에는 사람에 대한 것들뿐만이 아니라 문서라든가 사이트 또는 해시태그 이런 것들을 다 팔로잉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서에 대한 팔로잉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4개의 문서 정도를 팔로잉을 하고 있고요. 그럼 시스템에서 관련된 문서들에 대한 것들을 또 추천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문서함에서 또 팔로우할 문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문서함을 접근했는데요. 쉐어포인트 이제 2013 비교라고 하는 문서를 팔로잉을 이렇게 메뉴상에서 이렇게 클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손쉽게 팔로잉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팔로잉을 하신다는 의미는 제가 어떤 문서를 계속 지속적으로 트래킹해야 될 때 이런 것들을 팔로잉을 통해 가지고 쉽게 트래킹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쉐어포인트 새 버전이 출시가 됐고요. 그 관련된 문서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저한테 그 문서를
업데이트됐다가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필요에 의해서 그 정보들이 필요한 것이지 그 사람은 제가 그 사람의 매니저도 아니고 컨텐츠 관리자도 아니기 때문에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팔로잉 피드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문서들, 내가 필요한 문서들에 대한 팔로잉들을 손쉽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끝으로 이제 검색에 대한 그 시연을 보시겠는데요. 먼저 이제 그 대화창에서 서피스라고 저희 제품을 하나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 검색 결과를 보시게 되면 어떤 그 관련된 부서 사람들과 그 다음에 대화 정보들을 쉽게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다시 그 관련된 문서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예, 문서에서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서피스에 관련된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검색 결과와 함께 관련된 문서라든가 또 뭐 관련된 대화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들을 한 번에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에 보시게 되면 이런 다양한 형태의 내비게이터를 제공하고 특히 이 날짜 기준에 의한 슬라이더를 제공을 해서 그 결과를 굉장히 손쉽게 조절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그 이제 서피스에 대해서 일반적인 검색을 해봤고요. 만약에 내가 파워포인트 문서를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서피스 슬라이드라고 검색을 하거나 서피스 PPT라고 검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슬라이드라고 하는 단어를 인지를 해서 이 사람이 파워포인트 문서를 찾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에서 파워포인트를 먼저 보여드리게 되겠고요. 또 반대로 사람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그 사람의 프로필이라든가 또는 그 사람이 만든 문서 이런 것들을 먼저 검색해 주는 조금 더 검색의 의도를 이해하는 그런 검색 엔진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예, 이런 그 검색 결과에서 이제 다시 그 리절트 타입별로 조정을 해서 워드 문서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제가 작성한 워드 문서들이 먼저 나타나게 되겠고요. 이런 문서들에 대해서는 오피스 웹앱스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미리 보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워드나 파워포인트 문서들은 다운로드 받거나 또는 PDF로 변환해서 다운로드 받는 것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많지 않은 시연을 보여드리게 돼서 죄송한데요. 바깥에 이제 CI라든가 또는 데모 PC들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데모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션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새로운 쉐어포인트 2013은 그 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협업과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결국엔 이제 기업의 성공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그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쉐어포인트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하고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그다음에 도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